안녕하세요, 하루님들. 하루하루 문숙입니다. 오늘은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지면서 여유로운 마음과 몸과 그리고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차가 점점 우리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차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차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으며, 그리고 명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그림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가 여기 찻상을 이렇게 차렸는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찻상 앞에 앉아서 그날을 시작을 합니다. 자, 우선 찻상에서 중요한 것은 음과 양 그리고 오행의 밸런스가 찻상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차는 노장사상의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철학은, 그리고 그 책은 노자와 장자이며 노장사상입니다. 그래서 우선 노장사상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을 우선 조금씩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읽은 여러 개의 노자 중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오광남 교수님이 쓰신 책이 가장 본질과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한문 본문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한 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왕필이라는 그 사람의 해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길지 않은 짧은 해석이지만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사상은 차도 그리고 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선 찻상에 보죠. 오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선 목이 있죠. 그래서 목은 이 나무판이 목입니다. 그리고 여기 꽃이 목입니다. 중국 차도나 한국 차도에서는 찻상에 작은 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꽃은 찻상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한 들풀을 사용합니다. 일본 차도는 찻상에 꽃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꽃은 다른 곳에 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꽃에서 나는 향기나 색깔이 차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화입니다. 화는 불을 말합니다. 자, 불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물을 끓이거나 불을 사용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기다가 촛불을 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토입니다. 토는 주로 이 다관이 있습니다. 다관은 대개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대개가 돌이나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다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토의 기운이죠. 그 다음에 금입니다. 자, 금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금이 있습니다. 주로 물을 끓이는 그런 용기가 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이 수의 기운 물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끓고 있는 이 물이죠.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불과 토와 목과 금으로 조화를 이룬, 이게 곧 세상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는 가장 높은 경지가 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옳고 그른 건 아니지만 음과 양이 존재하되 여기서도 물과 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따뜻함과 더움이 항상 공존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오행이 조화롭게 기운을 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를 다리면서 다음 단계 설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차릴 차는 보이차에 속합니다. 자, 차를 우선 다릴게요. 자, 다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차를 섞거나 할 때 쓰는 공도배를 씁니다. 그래서 놓고요. 그 다음에 찻잔이 있어야겠죠. 근데 제가 이제 여름으로 오는 그런 계절이라서 찻잔을 유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차의 받침이 있겠죠. 그래서 차의 받침을 놓고 셋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차는 이제 노산차라고 아주 오래된 그 산차에 속하는 건데요. 이런 보이차에 대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차에 대한 게 조금 더 익숙해지셨을 때 제가 차츰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닭원을 데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닭원을 한번 데워 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입니다. 팔팔 끓은 물을 넣어서 닭완을 덮입니다. 그런데 이게 녹차에서는 다릅니다. 녹차는 물을 식혀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물을 붓습니다. 닭완을 데우면서 바로 여기에 부어서 물을 한 30% 정도를 식혀줍니다. 그러나 발효차들은 뜨거운 물을 바로 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식힌 물을 찻잔을 데우고요. 그 다음에 차를 넣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차를 진하게 먹는 편이 아니라서 3g 정도를 넣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바로 붓고 우선 차를 깨워야겠죠. 이 차가 노차이기 때문에 30년 정도가 된 차입니다. 30년 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깨워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잠길 정도로만 넣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듯이 향기도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풀어지면서 거기서 맛이 우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시 한 30년 동안을 잠자고 있던 차이기 때문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씻어서 과감하게 버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 녹차는 바로 우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빼보죠. 자, 첫 번째 거는 저는 향을 맡는 걸로 사용을 합니다. 찻잎이 30년 동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그러고는 과감히 버립니다. 자, 두 번째 한 번 더 헹겨보죠. 자, 이때에 잎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맛들이 우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 완전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앞에 부분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뒤에 부분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부터 뒤에 부분에 있는 맛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건 그냥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보죠. 어느 정도 잎이 풀어졌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 향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향기를 맡으면서 그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오관의 그 코의 후각이죠. 그 다음에 시각이 아주 가느다랗게 그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이 세상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오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상 세계는 오관을 통해서만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기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오관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그 높은 경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고 만끽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연습해서 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에서 연습을 합니다. 자, 이걸 버리고요. 자, 2번부터는 마실 차를 다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래 기다리진 않지만 잠시 기다리는 동안 우리 오관이 센시티브 할수록 우리 삶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아름다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것이 느낌으로 오고 들리고 냄새 맡아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식이 바로 잡혀 있지 않다면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처음 태어난 사람처럼 초보자의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손에 잡힐 때 따끈한 것이 처음 느끼는 사람처럼, 부을 때도 처음 물줄기를 부는 사람처럼, 와, 마지막 방울까지 놓고 이런 색깔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이럴 때 그 원더러스 하다 그러죠. 모든 것이 경이로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 주는 겁니다. 자, 여기 따를 때도 소리가 나겠죠. 작은 소리지만 처음 듣는 소리처럼. 그러나 이것이 곧 자연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장사상이 들어옵니다. 자연을 내 앞에 갖다가 다시 재현을 시키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와서 파장으로 지나가는 것을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오관으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차를 달릴 때, 그리고 차를 마실 때, 이럴 때 아주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되죠. 차도 따를 때는 하나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반에서 조금 넘게 채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여유로 공기로 채웁니다. 그 여유의 공간이 곧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이 꽉 차 있을 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 비어 있을 때 그 공간은 가능성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왼손 위에 넣을 수 있는 안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놓고 차를 들을 때는 가슴과 무릎이 지나가는 이 선이 있습니다. 그거와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맞추는 자리가 몸이 편안해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올려서, 그러면 내 눈이 떨어지는 각도가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가장 만끽할 수 있는 장소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서 입술에 대면 됩니다. 입술에서 혀 끝에 닿는, 그리고 혀 안으로 넘어가는 그 가는 것들이 쪼르륵 하고 느껴집니다. 거기에 파랗게 날이 선 채로 나의 의식이 그것을
지켜봅니다. 이것이 눈을 감고 바로 명상을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차를 마실 때는 요 한 잔을 3번 정도에 나누어서 마시면 가장 적당합니다. 혹은 4번 정도인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2번째였습니다. 자, 3번은 세 번 하면 거의 다 넘어갑니다. 여기서 끝을 내셔도 되는데 4번째 조금 남은 걸로 특별하게 소리를 내면서 그 차를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내 찻잔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하면 나는 찻잔이 비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중국 쪽에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테이블을 한두 번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각자 문화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2번째 잔을 한번 우려보죠. 자, 이쯤 되면 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차가 바로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우려서 차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색깔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오행에서와 마찬가지로 5가지 색깔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녹차가 있습니다. 목의 기운에 속하죠. 녹차는 기운이 찹니다. 시원하죠. 그래서 여름에 아주 좋고요. 그리고 특히 그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녹차가 그분들한테는 약이 됩니다. 그래서 간에 열을 내린다던가 심장 질환이나 병이 나시는 분들한테는 녹차가 약이 됩니다. 그러나 몸이 허약한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 녹차를 계속해서 마시면 그런 분들한테는 녹차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는 전혀 발효가 되지 않은 차입니다. 4월 말에서부터 5월에 수확이 되면서 1년 동안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녹차에서만 나는 아주 향기로운 맛이 있습니다. 색깔은 노랗고요. 그 다음에 녹차 다음으로는 그 발효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발효차에는 2가지 발효차가 있습니다. 옥시데이션이 있고 퍼멘테이션이 있습니다. 옥시데이션은 산화 발효를 말합니다. 그리고 퍼멘테이션은 미생물 발효를 말합니다. 황차에서부터 홍차에 이르기까지 또 청차나 백차 이런 것들은 옥시데이션, 산화 발효된 차입니다. 몇 % 정도 발효가 됐느냐에 따라서 백차, 황차, 홍차, 그 다음에 흑차로 나뉘어지는데 흑차는 옥시데이션, 산화 발효가 아니라 미생물 발효입니다. 흑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이차는 흑차의 한 부분입니다. 운남성에서만 나는 차를 보이차라고 합니다. 미생물 발효차는 기운이 따뜻합니다. 아주 따뜻합니다. 그래서
백차는 10% 정도가 발효가 되었거나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가볍게 발효가 된 상태, 그거를 백차라고 합니다. 향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위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위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황차입니다. 황차는 30% 정도가 산화 발효된 차입니다. 그래서 녹차보다는 기운이 따뜻하고 약간 갈색이 나면서 맛도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황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녹차와 황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기에 나오는 황차로 사용하시도 아주 좋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국차들입니다. 중국차들은 잎이 크고 그 다음에 발효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효의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청차로 구분되는 뭐 우롱티나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차들이 있죠. 그런 차들이 중국차에 속합니다. 잎이 크기 때문에 그 찻잎에서 나오는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간혹 향이 굉장히 화려한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에 정말 황홀하게 취할 정도로 차가 향이 강해서 중국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차는 기름을 분해하는 성분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몸에 기름기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라든가 비건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하게 달여서 마신다던가 가끔 취미로 그렇게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홍차입니다. 홍차는 차를 달였을 때 붉은빛을 띱니다. 그리고 70% 정도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 홍차를 아주 좋아합니다. 홍차는 그 기운이 굉장히 세서 홍차를 마실 때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거기다가 우유를 탑니다. 특히 오후에 티파티를 할 때는 꼭 우유를 타서 마십니다. 홍차가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신 그 몸에 쌓여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것이 쌓여 있거나 아니면 몸에 그 탁센이 쌓여 있거나 아니면 그 장에 기름기가 많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핏줄에 그런 어떤 기름기가 많이 붙어 있으면서 그 문제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빠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곧 중국차 혹은 홍차입니다. 그러나 몸이 저같이 찬 사람이라든가 허약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채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저는 홍차와 우롱차나 중국차는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있다든가 좀 허약하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발효가 오래된 흑차가 기운이 따뜻하고 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차에 따로따로 또 기운이 있습니다. 당연히 녹차는 목의 기운이 강하겠죠. 황차는 토의 기운이 강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홍차는 불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흑차는 수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차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청차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데에서 금의 기운이 강한 차도 있고 뭐 나무의 기운이 강한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차의 색깔별로 제가 구분을 해드린 이유가 그런 오행의 기운이 차에도 작용을 한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색깔에 따른 차에 대한 구분을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첫 번째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차 한 잔을 또 마시면서 마무리를 해보죠.
우리가 물을 마시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 물이 좋다고 해서 플라스틱 병에 들은 물들을 펄컥펄컥 8번, 10번 이렇게 마신다고 해서 그게 다 흡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 좋은 차, 그것도 내 몸에 맞는 차를 마실 때 묘하게 우리 몸에서 더 많은 물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차를 마신다던가 너무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렇게 연하게 차를 해서 마십니다. 식혀서 마실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겁니다. 차를 다리는 과정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나의 감정이라던가 나의 오관의 맑아짐이라던가 아니면 그 느낌이 살아서 조금씩 더 의식 있는 그런 삶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조건 아름다운 물건만 갖다 놓는다던가 그런 것이 곧 아름다운 것인지 아니면 그건 말고의 어떤 다른 어떤 조화로움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인지, 노장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의 세계의 아름다움에, 그리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몸도 거기에 동화가 돼서 같이 아름다운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연습하는 것이 차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문숙입니다.